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심승진 씨인데 베트남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에서 특별하게 이분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회사입니다. 사무실이 아니고 회사입니다. 회사. 일단 너무하시네. 회사, 물론 회사죠. 사무실과 회사는 다른 표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인 하고 계신 일, 회사 이름,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클럽이란 외국인 베트남 관광객 한국을 유치하는 사람입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시는 분. 네. 네, 우리 클럽.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성함이 심승진 대표님. 예, 그러니까 회사다 이거죠? 네, 회사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이제 외국인들 유치하는데 주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많이 유치가 되나요? 그렇죠. 2014년 대비 12% 정도가 15년도에 성장을 했고 16년도는 18% 정도 성장을 했었고 이전기 대비 17년도는 가량 20% 이상 성장을 보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9월 이후부터 무비자가 발행이 됐으니까 계속 성장을 하죠. 9월 2일부터 무비자가 됐다 하면 9월 1일부터 했다 하면 한국에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5일 동안. 5일이요? 5일 동안 한국에 무비자로 베트남 사람은 입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려하는 어떤 부분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탈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5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까? 정부의 정책이니까 정부 정책이니까 사고가 있냐 없냐는 거는 구덩이 무섭다고 되냐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은 해보고 예.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거죠. 그럼 지금 9월 5일 풀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베트남에서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된 게 7월 한 20일 경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됨으로써 아직까지 베트남 자국민에게 홍보는 미흡한 점이 있죠. 저도 얼마 전에 호치민에 있다가 지금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기억을 못했죠. 근데 언젠가 된다라는 얘기는 했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거고 9월 5일 날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됐다면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는 베트남인들이 한국이나 서울이나 이런 부산이나 이런 쪽에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서류 같은 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행 어떤 부분은 자유여행이 됩니까 지금? 그러면 단체 관광객 한해서는 무비자를 5일을 해주는데 근데 꼭 아마 단체가 아니라도 지금 서서히 변화를 주게 하니까 개인이라도 언니 서울을 목적으로 온다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제주를 가는 조건에서 제주를 하루를 찍든 1시간을 찍든 네네. 제주도 활성화 근데 제주 언니가 아니라 서울 광역시 부산이 되든지 지방 소도시가 되든지 목적은 제주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네, 좀 특이한데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게 왠 전화요? 저기요? 좀 있다. 전화 온 건 이거 유튜브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보통의 여행하는 팀들은 한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내보내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그러니까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이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0년 가는데. 20년이요? 그렇죠. 양방향을 저는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나는 알고 있죠. 이거 바로 그거로 갈까요, 그러면? 지금 약간 그래도 높여주고, 올려주고 할 때 좀 좋게 받으세요. 바로 째립니다죠. 제 성격 아시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우리 베트남 관광객들을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작년도에는 한 14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14만이요? 네, 그것도 몰랐던 사실인데. 입국자 통계는 14만이지만 베트남인인 한국 입국자가 14만인데 아마 대략 올해는
20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어, 2017년도는 20만, 2018년도는 더 이상 되지 않을까 싶죠. 30만, 40만. 성장하는 시장이네요. 굉장히 성장하지만 예. 입국자 통계는 전 세계 동남아 국가 중에 대만이 1등,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대만이 1등,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현재는 태국, 베트남이 계속 성장세가 가고 있으니까 아마 베트남이 동남아 한국 입국자 중에 1, 2등을 대만 앞으로 가 싶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어떤 그 동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잊지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그 제품이나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의가 그 나름대로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한 5년 전인가 3년 됐습니까? 호치민에 한번 사무실 냈다가 한번 실패하셨죠. 아닙니다. 뭐 5년 전입니까? 2년 전이지. 2년 전. 예. 만든 지는 오래됐지. 예. 오래됐는데 그건 뭐 문화의 차이점이죠. 문화의 차이점. 베트남 사람하고 비즈니스 한다는 거는 한국 외국인과의 비즈니스입니다. 특히 이 베트남 사회주의로 말하는 사회주의 아닙니다. 사회주의 아니고 사회주의 아니에요? 공산당. 그래. 땅콩산. 그러니까 반은 사회주의고 예. 반은 공산당인데 거기에서 완충작용 중간에 있는 게 섰기 때문에 그 외국인이 그 안에 중간에 들어가서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 세상으로는 우리 민주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예, 자본주의. 자본주의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우린 자본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걔네들은 양방향을 가지고 중간에서 중립이 돼갖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심성진 대표께서 호치민에서는 좀 실패를 하셨고 그 이후에 다낭하고 하노이에서는 또 성공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트레이닝 호치민에서 수많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지 않냐? 트레이닝을 해서 하노이 올라가고 다낭 올라가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그냥 방법을 노하우를 저는 이제 스텝 배운 거죠. 스타디한 거죠. 스타디. 스터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호치민에 오셨다가 나는 같이 밥 먹고 이제 다낭 간다고 갔다가 나트랑을 갔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 나올 줄도 몰랐어. 바람과 함께 사라져갖고 내가 한국 나와서 전화하니까 한국에 있어요. 아니, 너무 이렇게 내일 또 호치민 가시죠? 내일 또 나트랑 관광청 베트남 또 호치민 관광부에서 또 초청을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일 갔다가 또 모레 온다고요? 도대체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그 호치민에서 주무십니까? 네, 호치민 영상원 관저에서. 영상원 관저? 왜 영상원에서 잡니까? 우리 호텔 놔두고, 써니 호텔 놔두고, 왜 그러세요? 영상원 관저는 공짜입니다. 우리 호텔도 제가 드릴게요. 시내 중심가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품용도 좋습니다. 너무 뭡니다. 품용은 별로 좋지. 도움이 안 돼, 이 인간은. 아무튼. 근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클럽이 예전에 중국 중심의 어떤 여행을 해서 상당한 업계 1위까지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을 해서 업계 1위는 아니고. 네네. 이제 인바운드로? 그렇죠. 인바운드로 중국에서 제가 어떻게 1위를 하겠습니까? 내보다 선수들이 많은데. 물론, 네. 동남아로 이제 해서 초창기 때 좀 화려한 전성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아웃바운드는 전혀 안 하십니까? 지금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이 잘 모르니까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인바운드는 안으로 들어오다, 아웃 여기서 나가다. 그런 표현인 거죠. 그거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기 현지민들을 패신저니까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여행은 트랙을 잡으니까 여행업에서 인은 뭐냐 들어오다, 아웃은 뭐냐 나가다. 자국민이 나가는 거냐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냐 이걸 인아웃바운드로 표현하죠. 보통의 경우 투어, 모더 투어 이런 여행사는 아웃바운드인 것이고 그 외에 외국인 중화권 여행사도 많이 있지만 외국 유치 많이 인바운드. 예. 어떻게 보면은 아웃바운드는 외화가 나가는 거고 인바운드는 외화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관광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분들을 한국에 유치하는 거, 그죠? 외화벌이 하는 거죠. 외화벌이 하는 거죠. 좋은 일이네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국가 정부는
좋은 일을 해놓고 규제와 단속을 많이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아니, 왜 우리나라 관광을 위해서, 이제 나는 특히나 요즘 뭐 베트남 쪽에 많이 주력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제재를 하죠? 일단은 세금 문제도 그렇고 외화거래에서 외화 소유 매입에 대해서도 뭐 이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니까 네. 대행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많은 또 우리나라는 세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많은 그 외국인 유치 외화거래에서 지역 경제와 세계화 국내 활성화 시키는 데 불과 나머지 제도와 규제 뭐 세금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놓고도 뭐 얼마 전에 가이드 단속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 뭐 전 세계에서 뭐 강대국은 그렇습니다. 강대국은 다들 뭐 이제 여행을 온 사람에게 안전을 위해서 투어리스트 폴리스라는 거를 강대국들은 호주, 미국 뭐 가까운 나라 다 설립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거기 반대 우리나라도 강대국 아시아 강대국 아닙니까? 그렇죠, 강대국. 그러면은 아시아 강대국을 할게 투어폴리스라는 이제 새로운 또 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그 투어폴리스가 외국인 관광 안전에 도움을 위해서 설립이 된 목적인 것이지 우리나라의 가이드 투어리스트 폴리스가 아니라 투어 가이드 폴리스가 되어서 이게 좀 색깔이 변했죠. 강대국인데 행동은 소인국처럼 하죠. 네. 관광객 버스 안에 탑승해서 중국의 그 사드 사태 이후에 관광업체가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재나 규제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걸 좀 풀고 또 그 많은 관광객들을 한국에 끌어들는, 특히나 이제 베트남 쪽을 너무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왜 사드가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면은 그런 걸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드는 국가적인 정책인 것이고. 사드를 제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사드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각 동남아나 아니면 다른 데 나와 있는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만이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옛말에 한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바구니에 모든 과일을 담아서 그런 또 우리가 사드 문제 중국 관광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중국의 해바라기 선플라워 해바라기가 아닌 우리 그 시장만 바라보지 않니 어느덧이 다른 시장을 좀 보자 해서 이제 동남아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나라는 이제 활성화만 하자라고만 말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하자 저렇게 활성화하자 물론 탁상 공론에서 어떤 많은 얘기가 되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미나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 국가 어떤 그 부분을 갖고 이런 걸 갖고 토론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화의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요즘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아이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한국민들이 또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민들이 베트남에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어요. 소자본을 가지고 뭐 큰 자본의 어떤 부분은 저희가 논하는 문제가 아니고 한번 이제 뭐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아니면 작은 업체 뭐 자기 어떤 자영업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경험을 그래도 몇 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서 좀 어드바이스나 아니면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형님도 알다시피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소자본 창업자들이 베트남 가면 장사가 잘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한 기회 땅이기는 사실은 맞기는 맞습니다. 기회. 하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에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시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가서 나의 인프라가 무엇이 본인의 인적 인프라나 그렇죠. 인적이 되든 뭐 어떤 네트워크이 우리나라 특히 말하는 혈연, 학연, 지연의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베트남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학연이 되든지 지연이 되든지 그
그 별도로 뭐 내가 어떤 인프라를 또 조직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최소한 내가 베트남에서 나를 서포트해주는 자국민이 네. 한 4~5명이나 10명 정도 있다. 그의 시장성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한 발 더 앞서서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이니까 나를 대변을 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파트너 최소한 100%가 아니라도 최소한 60%만큼이나 그 수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합작 파트너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지금 밖에 나와 있는 평판은 이렇습니다. 이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을 가장 믿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말들이 나와 있고 그걸 뭐 제가 옳다 그러다 그런 표현하기 싫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적 인프라나 어떤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한테 많은 컨설팅이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 팬분들이 뭐 치과에 가는 부분을 물어본다든가 또 아니면 저 작은 업체 하나 또 학교 선생님들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동안 자식 키우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집도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작은 소자본을 갖고 몇 억을 가지고 한번 덤빌 수 있는 게 있느냐. 베트남에? 예, 베트남에서 특히나 이제 호치민 뭐 좁히자면 호치민 이런 쪽에서 그런 문의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좀 그래도 이제까지 거기서 좀 우스운 말로 방귀나 끼는 사람들 또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을 연결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해봤는데 지금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배우고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 또 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사업을 쭉 오래 하셨고 그래서 또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걸 상당히 좋게 생각할 거예요. 한번 특히나 이제 저한테 문의 오는 거는 주로 호치민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영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근데 굉장히 쉬운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나 베트남이라는 그런 호치민 베트남에서 여유로운 삶 좋습니다. 한국에서 뭐 고장 이만큼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거기서 이만큼 부를 넣을 수 있는 환경은 되니까 거기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한국에서 해라. 그래서 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이유가 인포메이션, 소위 말해서 정보를 알고 싶고 또 일부는 또 베트남에 이제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뭐 결혼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특히나 이런 어떤 생활 정보 거기서 뭐 세탁소다 무슨 호프집이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소자본으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당구장이다 뭐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전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뭐랄까 조언 내지는 또 썬술도 괜찮아요. 또 실제 어떤 한번 경험해 보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베트남 결혼 첫 번째 결혼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 그거는 뭐 결혼 업체가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예.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는 게 하기 힘들어요. 일단은 중매 결혼. 요즘 제 개인적입니다. 좀 순수나 개인적입니다. 100%. 그럼 하지 마라. 그럴 바에 하지 마라. 중매 결혼. 연애 결혼 해라. 연애 결혼. 예. 연애 결혼 해라. 소통을 하고 만나보고. 그렇지. 가나다라 마마서도 모르고 야 밥 먹었나 안 했나 이 말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상아 그지 않냐? 안녕하세요. 밥 먹었냐? 야 어디 가자 뭐 이런 대화도 안 되는 사람들이 중매 결혼을 해서 과연 그 결혼 생활이 과연 제가 이제까지 유튜브에서 떠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소통과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사람을 잘 모르고 한국 사람이 결혼을 해도 이런 작은 소통에서 싸우는데 예.
아니 외국인과 외국인이 만나는데 그건 과연 될까? 물론 서로가 대화가 어느 정도 된다. 영어가 된다. 어떤 다른 언어가 된다면 오케이. 그것도 안 하는데 에마 뭐 이런 말밖에 못하는 에마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에마. 되는 결혼 생활은 준비 결혼은 예. 아니다. 여기 서울에서 에마 들으니까 신기하네요. 최소한 이제 뭐 에모이 그렇지. 뭐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 활동을 좀 하면서 서로 알아본 서로 기간을 알아보고, 가지고 연애를 시간이 하고 필요하다. 또 서로 간에 또 집안도 봐야 돼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 다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 보잖아요. 이게. 맞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다행히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중매 결혼을 했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도 하고 있죠 많이. 근데 요즘은 도시의 남자들이 이제는 지금 전화기 누구야? 저 누구야? 도시의 남자들이 우리 지금 신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문화가 차츰 바뀌고 있다. 결혼 문화가. 그리고 예전에는 그 결혼업자들이 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웨딩 플래너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만남을 주선하고 그 어떤 부분을 만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게 나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이제 그 뭐 베트남에 여러 곳 다 다녀보셨죠? 뭐 많이 다녀봤습니다. 주로 어디 다녀보셨습니까? 여행 쪽 하시니까 뭐 다 가봤겠네. 하롱은요? 뭐 하롱베이 갔었고, 하롱베이. 다낭 갔었고, 다낭. 후에 갔었고, 후에. 야트랑 갔었고, 야짱, 뭐 하노이 갔었고, 하노이. 호치민 가서 호치민, 동나이 갔었고, 동나이. 붕따오, 웅따오, 건터. 뭐 웬만한 다 가봤습니다. 네, 푸국, 푸꾸옥은 이제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달라. 가봤습니다. 달라도 가봤어요? 나트랑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아 맞죠. 뭐 가까워 이제 가까우니까. 뭐 네, 코리아 때 있습니다. 맞는데 난 달라스 안 가봤네. 별로 그냥 너무 조용합니다. 근데 이 애인하고 가면 괜찮다는 거. 뭐 저하고는 성향이 안 맞습니다. 안 맞죠. 나는 또 좋아하니까 다 알고 있어 나죠. 형님은 여자 데리고 가는 걸 좋아하는 거고 나는 그런 스타일의 또 우리 달라스는 근데 여자가 없지.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달라스는 그 베트남 주제가 뭡니까 형님?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많이 가봤다고 하니까 푸국은 왜 안 갔어요? 나트랑이랑 푸꾸옥 대비하면 푸꾸옥은 연인가 가는 동네인데 저는 푸국 2번 가봤어요. 그 밤에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그 시기 하면 되죠. 아니 밤에 그 푸꾸옥은 빈폴 리조트 그 쓰고빠진 빈폴 리조트 외에는 없습니다. 야시장 그것도 괜찮고. 야시장은 오만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이거 봐요 대표님.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왜 그러니까 그래요? 푸꾸옥에 본인의 취향이 내 다 취향이 안 맞다. 남들 취향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푸꾸옥이라는 형님 내가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도 푸꾸옥이라는 지역은 진짜 남녀 그럼 태강에서 거기다가 지금 리조트 짓고 노보텔도 지금 리조트 많이 짓습니다. 짓죠. 근데 거기는 바닷물은 좋습니다. 네. 바닷물도 좋고 뭐 골프장도 뭐 쏘쏘합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리조트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은 음식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는 게 다 좋은데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도시화된 그러니까 아일랜드와 도시가 좀 믹스가 된 느낌이 있으면 좋겠지만 순수한 아일랜드다. 밤 되면은 밤 6시 이후에 지나면 뭐 볼만한 게 없다. 그건 재밌던데. 볼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는 거야. 네, 난 재밌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요걸 아셔야 돼. 6시만 되면은 이 사람이 외롭습니다. 굉장히 남자 가면은 혼자 가면 안 되죠.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거기는. 외롭습니다. 당연히 혼자 가면 안 돼요. 네. 내가 요걸 먼저 말씀하기 전에 내가 잠시만. 헌팅을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 잠시만. 내가 요걸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심성진 대표님 상당히 시크해요.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 여자를 만나는 꼴을 내가 못 봤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과야. 다른 과인데 그 여기에다가 내가 질문하는 내가 잘못된 거지. 아니 근데 만나는 거 좋아하면 커피 마시는 거. 하지만 머리가 대가리가 돌대가리인데 걔네 말을 합니까? 주상아 그지 않냐? 뭐 아니 아가씨를 뭐 좀 머리 든 애를 만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 취향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취향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본인 취향을 갖고 여기 맞다고 주장하면 안 아가씨나 돼. 뭐 이런 애들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뭐 걔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몰라? 술집 아가씨들 만나고. 술집 아가씨를 왜 만나? 일반 애들 만나고. 일반 애들을
만나면 좀 지능적으로 이제는 교육 수준이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 대화를 하면 되는데 교육이 네 학교에 나왔니? 우리 심 대표는 뭐 영어 잘해요? 그냥 밥 먹으면 할 만큼 하는 거다. 그냥 밥 먹고 살 만큼은 하신다. 밥은 다 얻어, 공짜 밥도 얻어 먹어. 공짜 여자한테. 그럼요. 그런 자신감 또 대단하십니다. 저희 생기는 마스크를 여따구로 생겨도 이 주둥아한테 알고 있네요. 알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나는 요거 물어볼게. 나는 단 한 번도 여자한테 밥 얻어 먹은 적이 없어. 왜? 왜 얻어 먹을 수 있죠? 나는 싫어요. 그것도 취향이잖아.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사업을 다른 얘기 하시죠. 그 베트남에서 사업을 소자원 창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으냐?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고민 많이 해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고 물론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한다는데 누가 말릴 리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나 또 이제 언어 소통의 문제나 통역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와가지고 실패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습니다. 많지. 그러니까 베트남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베트남 언어를 가나다나 마마사 정도는 알고 들어가라. 예를 들어 국세청이 왔는데 국세청에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자체도 몰라가지고 공배 통역 직원을 불러서 이걸 해다오.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이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는 말도 못해서 그거를 통역원 전화해서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만 가면 베트남 말을 못하더라도 영어만이라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아니, 베트남도 가나다나 마마사 정도는 기본적인 거는 내가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 무턱대고 들이대는 것도 그렇죠. 어리석다. 그럼요. 가다, 오다, 먹다, 입다, 고장이 나다, 나지 아니하다. 이런 최소한 얘기는 안 있어라. 많은 분들이 지금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제 문자도 오고 만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지만 나중에 다 훑어보면 결론은 본인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전화 좀 꺼라 확 죽여버라. 이게 누군데? 주사나 금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거 꺼지면 해라. 꺼지면 내가 진짜 이거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진짜 이러면 좋게 말할 때 좋게 나와야지. 죄송합니다. 내가 억지로 자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주 바빠 죽겠면 잡아놓고. 아니 나 원래 그래. 뭐 여기 와갖고 베트남 얘기 당신이 또 나랑 같이 베트남에서 같이 부딪힌 일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차피 베트남 얘기하고 또 베트남 지금 본론을 빨리 얘기해. 베트남 직원들 몇 명 있습니까? 어디에? 여기 어떤 우리 회사 우리 클럽에 베트남 직원 없습니다. 예전에 많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하고 이 언어 소통에 이런 이 사고방식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안 맞습니다. 적당히 앙티 베트남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전 베트남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한국의 문화와 베트남의 문화의 차이점이 강하다 보니까 소통에서 좀 안 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우리는 한국 회사니까 한국 스텝으로 가는 게 맞다. 웬만한 베트남 사람은 한국의 정세를 알리는 것보다 영어로 대화를 하자. 더티프리 샵에는 몇 명 있습니까? 더티프리가 뭡니까? 듀티프리든 더티프리든 듀티프리. 면세점에 몇 명 있죠? 베트남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있죠. 몇 명 있습니까? 7명. 많네요. 어쨌든 그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그건 다문화 가정 여성이니까. 다문화 가정 여성은 판매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회사와 소통을 하고 이해는 필요 없는 거죠. 아니 어쨌든 베트남 단순직이니까. 베트남 우리는 전문직이고. 여성분들 결혼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전문직인 거고 판매는 단순직이 뭘 갖다 팔면 되는 거니까. 판매와 전문직은 다르다는 거죠. 그분들은 뭐 그래도 결혼 이런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또 이혼한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혼하고는 한국을 자기네 베트남으로 안 돌아가고 한국에 계속 있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형님? 한국이란 나라가. 그래요? 월급도 비싸지. 베트남. 근데 의외로 한국에 결혼을 해서 오는 걸 무서워하는 베트남 여자도 많아요. 시기가 지나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그게 왜냐면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매체나 언론 매체를 통해 갖고 이런 안 좋은 걸 많이 퍼뜨렸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여기서 누가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면 다 옵니다. 근데 그건 뭐
세상에 나쁜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일부 나쁜 사람이 있고 그래 좋은 사람이 더 많듯이 그런 다문화 가정 여성도 그런 남편도 있고 하는 거지. 그게 대다수 여성들이 다 그런 거. 형님 또 그런 케이스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나 알고 있죠. 많이 알고 있고 지금 왜 웃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지금 둘이서 이런 대화는 거의 안 해봤고 둘이서 그냥 욕도 잘하고 서로 그냥 갈구고 이러고 살았는데 보면은 항상 나만 보고 씹어대는 인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오늘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아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사실대로 얘기하자니까 예. 내 주변에 그 나만 보고 씹는 사람이 3명 있어. 당신 왜? 또 한 명 독설가 또 한 명 있어. 누구야? 거기 빈풍에 있는 독설가 당신 못 봤어. 중학교 후배인데 이번에 장비도 막 사주고 했던 친구인데 나만 보면 씹어. 그 다음에 여자 하나 더 있어. 그때 봤지. 걔도 씹어. 나만 보면 왜 씹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청소했습니까? 호텔 청소 좀 했습니까? 호텔 청소는 아직 안 했고 좀 더 이제 조만간 지금 일단 계약을 하고 왔다니까. 계약을 했고. 청소해라니까. 아니 지금 호텔 더러워 죽겠는 거 청소. 그런 말 하면 장사가 되겠냐? 아니 우리 호텔 방 말고 밖에. 그건 밖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건 관리소에서 하는 거고. 쉽게 하시세요. 할 거예요.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호텔 지금 새로 하나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신 대표 좀 채워달라니까. 그거 아까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어. 인상 봐요. 인상 더럽지? 영업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어딨냐? 영업 잘하는 노하우 수 있으면 다 잘하지. 다 물어보고 그럼 예를 들어서 형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나하고 있잖아요. 이 양반하고 나하고. 아고다 부킹닷컴 이런 데다가 수수료 12% 15% 주고 파시지. 그건 할 거예요. 그건 할 건데 여행사나 이런 쪽에 대한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여행사기 때문에. 데일리 객실을 한 10방 정도 가져가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킹닷컴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말고도 뭐 세계적으로 뭐 부킹닷컴 그러고 뭐 아고다 익스페리언스 트립하고 많습니다. 호텔 웹사이트 그쪽에 이제 그건 할 거예요. 그건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좀 조언을 좀 얻고 또 어쨌든 호치민에서 실패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네? 왜 이래요? 나 다 알고 있는데. 기후대에 땅이 굳어지고. 그런 또 고생을 해야 베트남에 진정하게. 제가 아는 바로는 하여튼 호치민에서 한 수억 까먹었다고 들었는데. 수억 아닙니다. 10억 좀 넘습니다. 그럼 그게. 나는 근데 형님 그거지. 내가 10억을 까먹었는 거는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사전에서 많은 걸 알았지만 내 인프라가 없어. 나는 한국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베트남인들하고. 완전 베트남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니까 외국인 과거에는 내가 갑이었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갑이고 내가 갑이 되어버리니까 갑과 을의 논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갑일 때는 내가 일을 내려주는 상황이었고 그들이 받는 입장이고 내가 반대로 됐을 때는 저가 갑이고 내가 을이 되니까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비즈니스가 과거에는 받았는 상황에서 내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줘야 되는